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긴급히 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얘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서, 탄핵 인용이 4표, 그리고 카카가 4표라는 겁니다. 기각이 아닙니다. 카카가 4표. 그래서 애시당초 그 5명이 인용을 하고 3명이 기각이든 카카든 비인용을 할 것이다 라는 건데, 그것은 현실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5대3이라고 하는 것은 마은혁을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헌법재판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리는 결론이기 때문에 분란의 소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마은혁 임명을 하지 않은 것,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재가 이미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헌재 스스로도 자기네들이 내린 결정에 자가당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5대3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잘못하면은 위헌적 사유로 인해서 헌법적 결과가 뒤바뀌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탄핵소추 인용에 반대하는 이 보수 성향의 법관들로서는 상당히 이 정치적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평의를 계속해 오면서 시간만 그동안 보내왔는데, 이것은 5대3이라는 그 구도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구도였기 때문이 아니냐, 이제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영배, 이미선도 살아남을 수 있으면서 보수 측 재판관들도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용 4명, 그리고 기각이 아니라 카카 4명, 이렇게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부담을 가장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이제 이런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법리에 따라서 또 재판관들 개별적인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겠지만,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헌법재판소 스스로의 그 어떤 부담을 최소화하는 이런 방안도 연구를 해왔는데, 이제 그것이 인용 넷, 각하 넷, 기각은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문영배, 이미선으로서는 사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달갑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사람들이 원했던 것을 또 탄핵을 기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제 부담을 갖는 그런 딜레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정치적 부담감, 딜레마,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으로서는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도 맞고,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할 수 있는, 재발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각하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데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거래 방식을 보면은 인용 쪽에 있는 한 명이 각하로 의견을 바꾸고, 그 다음에 워낙 그 인용에 반대했던 3명의 재판관이 이제 기각과 각하로 나뉘지 말고 다 각하로 의견을 통일하는 것이다. 그러면 인용 넷, 각하 넷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문영배와 이미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쪽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또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각하 사유는 뭘 들 것이냐, 국회 측이 채택한 증인 그리고 증거물의 진위 여부, 신빙성 문제를 들 수 있다. 그래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그 자기 지인에게 했다는 양심선언을 하지 않으면 내란죄를 엮어버리겠다라고 했다는 그런 증언들, 그 다음에 홍장원의 정치인 체포조 명단 그 오염물, 이제 여기 이런 이유를 삼아서 각하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인용 쪽의 사유로는 선거 부정 우려가 계엄령 사유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결정문에 그 방향을 맞춰놓고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중국 및 북한 간첩 우려에 대해서는 개연성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증거가 부족하다. 뭐 이런 의견을 낼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문영배와 이미선, 이 두 사람, 문재인이 임명했던 두 사람, 문영배와 이미선은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이 벌어지더라도 거기에는 본인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니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리고 보수 대법관들로서도 일단 인용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니 그것은 수용하겠다. 이렇게 타협을 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동시에 헌법재판관들로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극우화에 대해 나름의 경고를 하면서 추후 계엄령 발의는 안 된다. 이렇게 못 박을 수 있는 근거를 또 결정문에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문영배, 이미선은 이미 친문이다 이렇게 언론 측에 크게 각인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유지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언론에 덜 부각돼 왔던, 그러나 인용 쪽에 분류가 됐던 재판관 한 명이 이 각하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문영배, 이미선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야당 측에 할 말이 많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용 쪽에 있었던 것으로 분류가 돼 있던 재판관 중에 김영두 재판관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자료를,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김영두 재판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그 의원들이 얼마나 모질게 했는지 다 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미 김영두 재판관은 민주당 쪽을 떠나 있다. 따라서 김영두 재판관이 각하 쪽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용 넷, 각하 넷 하면은 탄핵 심판 결과가 마은혁 임명 여부에 따라 바뀌지 않게 돼서 정당성을 세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아무튼 갑자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은 사실은 민주당이 주도가 돼서 뭐 헌재법을 개정을 해서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큰 당혹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도 해방이 된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임기 만료 때 이제 작별 파티 잘 하고 그렇게 물러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탄핵 심판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던 중인데 그 짐을 계속 또 안으라고 강요한 그 민주당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걸 훌훌 떨쳐버릴 수 있게 돼서 이제 떠나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결국 이런 저간의 사정이 내부 평의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거쳤고 그 결과 재판관 8명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그 합의가 도출이 됐는데 그것은 인용 넷 그리고 기각이 아닌 각하 넷. 인용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그리고 각하 이것은 김형두,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이렇게 4명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